네,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빅피처. 네, 오늘 저희 최태규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장부터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네. 쌓여있는 얘기들 하나씩 좀 풀어보고 싶은데 네네. 오늘이 벌써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 네네네. 9월장을 맞이하러 가는 그 길목에 있는데요. 네. 묶어서 볼까요? 8월장도 한번 저희가 정리를 그렇죠. 쭉 해보면서 네. 9월장까지 넘어가 볼게요. 한번. 네, 맞습니다. 우리가 9월을 보기 위해서는 또 8월에 어떤 일이 있었나 좀 살펴봐야 9월이 좀 예측이 될 텐데, 일단 8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좀 다사다난한 해가 아니었나, 다사다난한 5월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제가 일단 그 차트 보면서 중간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변화를 보여줬나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8월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일단 우리 8월 코스닥 업종 차트 한번 보시면 일단 8월 초까지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결국 그 이전부터 상승하면서 제가 8월 초에 좀 시장이 너무 뻣뻣하게 올라간다, 한번 꺾이면 좀 심하게 꺾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조정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뭐 거의 한 7, 8 거래일 동안에 한 9%, 10%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들이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내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60일 이평선을 지지해주면서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장중 변동이 거의 3%인데 아래꼬리 달고 쫙 올라가줬어요. 그럼 이러한 날에서는 거의 제가 봤을 때 바닥 다졌다라고 확신을 좀 가질 수 있는 건데, 그 다음 날 보면은 장 시작하자마자 한 번 더 흔들어 버리고 강하게 이 양봉의 캔들을 나와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방송에서도 그랬듯이 바닥 다졌다. 바닥 다졌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정말 맷집이 강했죠. 그렇죠. 네. 쫙 올라가고 예. 또 그 다음날 아래꼬리 달고 좀 흔드는 하다가 올라가고,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한번 주고, 금요일 날이 좀 클라이막스인데 결국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장중에 코로나가 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오후장에 좀 밀렸다가 끌어올렸는데 또 아베 사임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흔들렸다가 또 끌어올렸어요. 결국 그러한 이슈가 있는데 받쳐준다라는 건 시장이 견조하게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부터 9월 달은 제가 봤을 때 코로나가 일본에서는 이런 상태로 가면 뭐 1000도 넘고 2000도 넘는다고 일단 겁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1000, 2000 이러한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시장은 일정 부분 다시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코로나 확진자가 늘지 않게 되면 제가 봤을 때 9월달 시장은 상승 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3단계까지 확산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3단으로 안 가더라도 네. 코로나 확진자가 일단 막 1000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면, 일본에서 이야기했듯이 예.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전 접전 테스트는 한번 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9월 달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결국 우리한테 많은 문제가 됐던 공매도에 대해서 연장해 줬고, 네. 그다음에 연준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시장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방향을 잡아줬기 때문에 상당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달은 상승 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될 것은 네. 이 다우가 이제 코밑까지 왔어요. 신고가. 그러면은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신고가 만들고 다우도 3만을 돌파하게 되면 과연 연준이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라는 걸 9월 미팅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다 역사적 신고가 치고 가는데도 연준이 계속 하겠다 그랬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시장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9월 미팅에서 좀 시장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좀 부정적인 단어를 쓰게 되면 시장이 한번 좀 요동칠 수 있다라는 점, 그거 하나만 우리가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말이면 추석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전부터는 좀 현금화하면서 시장이 좀 상승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 전강후약 장세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준에서 조금 더 스탠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멘트의 변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중간까지는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감안해가지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전강 후약의 패턴에 따라가는 조금 더 강약 조절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큰 틀에서 있어서는 일단은 9월장 잡아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은 데일리 히어로가 등장을 했어요. 전문가님. 식품 관련주, 뭐 제지주 너무 확산이 돼가지고 네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주말에 새벽 배송업체 주문을 조금 일찍 했는데 물량 이미 마감됐다고 나서 되게 당황했거든요. 바로 이렇게 주식시장에 반응을 해버려가지고 오늘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이거 오버슈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면 추세적으로 더 이쪽으로 계속 시세가 날 거라고 봐야 될지가 궁금해요. 일단 단기 오바라고 좀 보셔야 될 것 오버슈팅 보세요. 같고요. 네. 일단 뭐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포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식품주 이런 쪽은 아마 실적도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주게 되면 한번 봐도 됩니다. 근데 오늘 막 뭐 사조 시푸드, 뭐 푸드웨어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는데 네. 거기서 쫓아가는 것은 좀 당분간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제가 이따 다른 종목군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일단 식품주 같은 경우는 또 네. 환율하고 같이 보자 그랬어요. 오늘 장중에 1,179원까지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면 네. 1,180원을 깼다라는 것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시그널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아마 1,180원에서 공방을 보여주겠지만 결국 1,175원, 1,170원 뭐 여기까지도 우리가 조금은 한두 달 정도 열어놓으면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10원 단위까지 레벨 다운 봐주셨어요, 환을? 네, 그거는 네, 내가 한 달 네. 전에도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네.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 환율에 의해서 수출주들을 오히려 또 피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반도체 이런 애들이 못 갈 가능성은 있고 결국 원자재 이런 측면에 있어서 원화 강세는 또 음식료 업종 이쪽으로는 원가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맞닥뜨린다면 코로나 영향, 환율 효과 이랬을 때 음식료 관련된 종목은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1차 줬는데 2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우리 1차 재난지원금 때 가장 수혜를 본 섹터가 뭔지 아세요? 편의점. 편의점이 많이 사람들이 쓸수 쉽게 있으니까. 편의점 맞아요, 가서 맞아요.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편의점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또 완전 바닥에 왔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오늘은 가격이- 좀 강하게 올라갔어요. 네. 오늘 차트 한번 볼까요? 오늘 차트 한번 보면은 GS 리테일 볼까요? 네, GS 리테일 한번 보겠습니다. GS 리테일 보면은 오늘 올라갔어요. 근데 결국 얘가 그냥 올라갈 수는 없어요. 결국 올라가면은 60일 이평선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들이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은 이들 다시 한번 아마 바닥 따지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주면은 한 달, 두 달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면 네.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을 보게 되면은 과거처럼 한번 또 제대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뭐 GS 리테일 아니면 또 하나가 뭐가 있죠? BGF 리테일이 있습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의 오늘 같이 강하게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다는데 이런 거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저점 깨는 날이 한번 또 올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되 네. 재난지원금을 주나 안 주나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다시 한번 시장 중심 되면서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눌렸는데도 참 윗꼬리를 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BGF 리테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재난지원금 2차가 지급이 안 된다고 한다면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보는 게 편의점 쪽은 좋다는 말씀이세요? 그러죠. 근데 내가 봤을 땐 줄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분위기상 보면 네, 네. 모두는 안 주더라도 이제 차등화해서 선별해가지고 준다고. 네. 알겠습니다. 편의점에서 배달하면서 장보기도 많이 하신다고 하시고, 네, 재난지원금 아마 가장 많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곳이 편의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조만간 저희 추석도 돌아오잖아요. 네, 모멘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일단 있습니다. 식품주보다는 이쪽을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체킹 한번 해주셨어요. 다음은 저희 매지원 주주분들이 오늘 얼마나 좀 자불안석이실까 싶어가지고 하한가는 풀리긴 했어요. 네네네. 매주. 네. 네. 일단 매지원 같은 게 어찌 보면 이 매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제약바이오주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좀 댐탱이를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들이 힘들어하게 되는데 유대나필 이게 뭔가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우심방 좌심방이 있는데 우심방은 우심실로 좌심방은 좌심실로 보내주는 게 혈액을 보내줘야 네. 되는데 하나의 심실로만 보내다 보니까 이 기형 쪽으로 인해서 아픈 거를 유대나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FDA가 자료를 좀 보완해라. 결국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러한 문제가 진짜 단순한 거라고 한다면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기존 보유자분들 괜찮은데 진짜 치명적이라고 한다면은 네, 네. 이게 큰 문제가 되는데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회사 담당자들도 지금
이거 크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끝까지 투자자 입장에선 디테일한 거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끝까지 간 다음에 터트리는 게 예, 이게 예. 기본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왜 하한가 풀리고 가느냐? 이건 네. 결국 수급들의 장난이지 이게 뭐 어떠한 변화가 있어가지고 변화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결국 내가 봤을 땐 진짜 악재라고 하면은 아마 진짜 수급 주체들은 빠져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가면서 올리면서 어떻게 해요? 또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내일 급락하면서 오늘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 투자자들의 포인트는 오늘의 하한가를 내일 깨게 되면은 네. 이 종목은 당분간 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지 않나라고 의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투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위험한 거고요. 위험한 거고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발빠르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알아보지 못하면 마지막 노선, 마지노선으로 오늘의 저점은 일단 깨지 않는 모양새가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한가 출발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15만 7,500원짜리입니다. 요거를 내일 깨는지 안 깨는지 향후에 요걸 내기가 보기가 불안하다, 보고 결정하기가 좀 불안하다 하시면은 사실 오늘 하한가 탈출도 못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하셨을 그렇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매도 기회는 지금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물량 조절이라도 일단 해놓고 향후에 추이를 보는 게 좋을지.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요. 여기 하한가에 물량 쌓았을 때, 아, 제발 이거 풀려라. 나 좀 팔아버리게. 그런데 네네. 또 풀리고 나면은 못 팔죠. 욕심이 생겨가지고 또 못 맞아요, 팔아요. 맞아요.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결정은 진짜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쭉쭉 올라가줘 놓고 지금 30분 봉상 저점 만들어 놓은 가격이 얼마대냐면은 지금 17만 6천 원, 17만 3,600원이에요. 이 가격대를 지켜주게 되면 오히려 좀 나을 수 있는데 이거 깨게 되면은 아마 좀 더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30분봉 보면서 대응하시고 마지막은 15만 7,500원 이거를 깨게 되면은 오늘은 못 깨겠죠. 그러나 네. 이후 깨게 되면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회사에서 그래도 조금 해명이 나오고 나서는 진정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이게 내용상의 결함이 아니라 문서화 작업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이슈다 이렇게 노출이 됐다라고 해명하면서 그나마 좀 바닥권에서 탈출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좀 철저하게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을 관리는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신규 접근은 절대 안 된다라는 또 최태규 전문가 저희 조언 들어봤습니다. 큰 그림 그려주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 네. 9월장도 8월과 마찬가지로 정강 후약장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1주, 2주, 3주까지는 우리가 종목별 대응 좀 활발하게 해가지고 수익 챙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최대한 수익 챙기는 네. 그런 9월장 맞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자금을 조금 일찍 챙겨 놓으시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큰 그림 잡아주셨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